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35세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국힘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지냈다. 단일화 이전 투구의 혼란과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당 난맥상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당이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도 했다. 작년 말 당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 이후 당 대표자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과한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 그렇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날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왜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이 놀라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건 뭐 2014년부터 사전선거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거는 저를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 가공된 자료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라고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느닷없고 황당한 계엄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경제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기 대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날 헌재에서 탄핵 인용돼 가지고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권 등장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지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한 20일 동안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직한 후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도 국힘 대표자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데는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태 의원이 이 사과를 했고, 또 김 위원장도 뭐
사과를 한 거는 사실이죠. 지금 당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지요. 당연하집니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자 김문수입니다. 김 후보는 12일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늦었지만 맞는 방향이죠. 김 후보는 후보 선출직 후에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민주주의는 크나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 승리하기 힘들다.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만을 보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글쎄요, 이런 이야기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국힘은 전무후무한 막장극을 보여줬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정말 단일화 과정에서 못 볼 꼴을 많이 봤지요. 또 국민들이 일부 실망도 했습니다. 단일화를 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받았는데 시너지는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선 포기하고 당권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차지하려고 쌍권이 이거 한 거예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영세가 물러났어요. 국힘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후보 지도부 의원 전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글쎄요. 전체 의원이 사죄할 필요가 뭐 있나요? 인적 쇄신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 임명은 끝이 아닌 첫 단추여야 한다. 대선 때 한 번 써먹고 말, 얼굴, 마담이어선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을 바꿔야 당의 체질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대선 공약과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고 청년들이 공감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뭐 이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대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자리든 이권이든 개인 이익은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힘이 진짜 바뀌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1세대 노동운동가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요, 한나라당이죠. 지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공천개혁 정치인이었습니다. 2004년이죠. 그 당시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인데 그 당시 2004년도에 공천심사 2원장을 김문수 후보가 맡았을 때요. 중진 의원 37명을 불출마시켰습니다. 대대적인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물갈이를 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개혁 정치인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2번 했을 때 재선 경기도지사 할 때 업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삼성 반도체를 평택으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여주에 있는 하이닉스도 유치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도 조성했지요. GTS 철도 설계 및 착공했지요. 광교 수원 신도시 개발했죠. 파주 LG 디스플레이 했죠. 그리고 광역교통 연계망 설계 등 말할 수 없는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정치 개혁을 했던 식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젊은 35세지요. 젊은 시절 그 김문수처럼 정치 개혁을 할 적임자가 김용태 의원이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아마 김용태 의원이 의기양양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김문수 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도 지키고 그리고 법치주의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사전선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공수처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정치개혁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척결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할 것인데 아마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도 폐지시킨다고 하지요.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하는데 아마 앞장서서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김문수 후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그 쇄신 1세대 노동운동가였다. 공천개혁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대선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